you can break me down, but I'll stay till the finish line. And I've been counting minutes for quite some time now, just to see you again. And I've been counting days to get away, to see you again, see you again. Been finding ways to get away, to see you again, see you again. 네, 안녕하세요. 오토트리뷴 양봉수입니다. 코나 일렉트릭은 사전 계약 한 달 만에 18,000대가 계약돼서 뭐 전기차 보조금이 1년에 2만 대까지 되니까 그 보조금의 90%를 먹은 아주 그냥 대박난 모델입니다. 현대차가 코나 일렉트릭의 판매 목표를 12,000대로 잡았었거든요. 근데 뭐 6,000대가 초과되다 보니까 이거는 어떻게 뭐 감당할 수가 없었는지 판매를 잠깐 중단까지 했었던 그런 모델이에요. 지금 경쟁 모델로는 쉐보레 볼트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이제 주행거리나 그 가격대가 비슷해요. 코나 일렉트로닉의 가격은 4,650만원부터 4,850만원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서울을 기준으로 2,900만원대에서부터 3,100만원대에 구입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뭐 가격 경쟁력도 괜찮고 주행거리도 406km나 되고 최고 출력이 206마력, 최대 토크가 40.6kgm나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주행거리, 가격, 성능까지 뭐 하나 특별히 못한 게 없어가지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소비자분들께 좀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정면에서 보면 여기 라디에이터 그릴부터가 완전히 막혀버렸잖아요. 막히고 이쪽에 전기를 충전할 수 있는 단자가 있어요. 주유구가 없으니까 이렇게 단자가 있어서 앞에서 전기를 충전할 수 있고, 여기 보면 배터리 충전 상태를 볼 수 있는 그런 표시등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충전기를 딱 꽂아 놓으면 배터리가 얼마나 충전됐는지 밖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로는 이제 이번에 산타페처럼 포인트를 위쪽으로 주간주행등 밑에까지 쫙 들어가게 해가지고 이쪽을 포인트를 밋밋하지 않게 주고 있고, 이 측면에 이 투톤 컬러로 기존에는 얘가 이쪽까지 쑥 들어왔었는데 전기차에서부터는 바디 컬러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아래까지 공기흡입 같은 것도 좀 더 잘 드러나고 있고요. 딱 눈에 띄게 차이 나는 거는 저 휠 디자인. 이제 공기저항을 줄이려고 휠 디자인을 다르게 해서 완전히 거의 막다시피 했어요. 최소한 쉽게 눈에 띄진 않지만 여기 사이드 스커트 디자인도 바뀌었습니다. 여기가 기존에는 막 여기 포인트가 막 들어가서 울퉁불퉁 했는데 얘는 좀 밋밋한 편이에요. 밋밋하게 됐어요. 샤크 안테나로 안테나 디자인이 바뀌었고, 기존에는 돼지꼬리 모양이었거든요. 근데 샤크 안테나로 바뀌면서 굉장히 깔끔해졌습니다. 범퍼 디자인이 제가 타고 있는 디젤 모델에는 스키드 플레이트를 바짝 올린 것처럼 그런 걸 형상화한 디자인을 사용했었는데, 얘는 이 공기 흐름이나 이런 유선형, 앞에 범퍼 하단에서 유선형 디자인이 들어갔잖아요. 그런 디자인에 맞춰서 뒤쪽도 유선형으로 처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머플러는 없고요. 퍼포먼스원에서 차량 협조를 받아서 이제 하부를 떠봤는데, 전기차 얘는 후륜이 멀티링크예요. 그래서 승차감이 더 좋고 구조가 조금 더 복잡합니다. 배터리 팩이 있는 부분부터 나머지 공간까지 언더커버를 완전히 씌워서 아주 깔끔하게 마감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하체를 딱 들었을 때 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완전히 다 마감을 해버려서. 디젤도 같이 뛰어봤는데 디젤도 의외로 깔끔하게 언더커버가 처리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잠깐 배터리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배터리의 무상보증은
평생 보증으로 현대차에서 그렇게 알리고 있고, 그 전기 관련 부분에서는 10년까지 보증을 해주고 있어서 훨씬 더 메리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 실내 디자인은 HUD나 아니면 스티어링 휠 디자인, 아니면 도어 디자인 뭐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해요. 색깔로 이제 좀 전기차다, 친환경차다 하는 그런 차별화를 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디젤 모델 같은 경우는 바늘형이에요. 근데 얘는 보시다시피 디지털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 디자인 자체는 제가 보니까 아이오닉에서 왔던 그런 디자인과 비슷한 것 같은데, 중앙에 이제 속도 회전계가 있고요.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가 표시되어 있고, 그 왼쪽으로 파워 게이지가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면 배터리를 사용하는 거고, 밑에 차지로 내려가면 충전하고 있는 그런 게이지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는 배터리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그런 게이지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핸들 옆에 보면 패들 시프트가 추가됐는데, 이거는 이제 변속기가 아니라 회생 제동을 조작할 수 있는 버튼들이에요. 그리고 달라진 거는 여기 센터 패시아인데, 센터 패시아 쪽 보시면 완전히 달라졌죠. 거의 넥소랑 비슷해진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 버튼을 눌러보면 전기차 충전소 검색이 있잖아요. 이 전기차 충전소는 완속이 되는지 급속이 되는지 뭐 이런 것들까지 확인할 수가 있고, 이 코나 같은 경우는 1년에 5년 동안 4번까지 그 찾아가는 충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충전 시설이 없는 곳에서 갑자기 배터리가 떨어졌다고 하면은 현대차에서 아이오닉을 끌고 옵니다. 충전소까지 갈 수 있는 긴급 배터리를 충전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변속기 부분, 전자식 변속기는 이렇게 사용해 보니까 편하더라고요. 여기 손바닥을 이렇게 대고 뭐 D 버튼이라던가 R 뭐 이런 식으로 누를 수 있으니까 이게 되게 편하고요. 근데 코나 디젤이나 이제 가솔린 같은 경우는 여기 매트가 중간에 없어요. 여기까지만 딱 해서 매트가 잘리는데, 전기차는 여기 가운데 튀어나온 부분까지 매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 헤드룸은 일반 모델도 그렇지만 역시 헤드룸 좋습니다. 헤드룸도 좋고, 근데 레그룸이 그렇게 여유로운 편은 아니에요. 레그룸이 이 정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제 주행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저희가 구입해서 1년 가까이 타고 있는 차량인데요. 기본적인 제어부터 살펴보면 1.6L 디젤 엔진으로 최고 출력 136마력, 최대 토크 30.6kgm를 발휘하는 그런 디젤 엔진을 장착하고 있는 모델이에요. 전기차의 뭐 효율성이나 그런 감각을 좀 더 확 와닿게 하려면 이 디젤에 대한 언급도 잠깐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일단 이 모델은 DCT여가지고 그 디젤 엔진의 그 토크, 묵직한 그 토크감과 그 DCT의 변속감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운전하는데 나름 되게 재미있게 타고 있어요. 이 차량이 이제 공차 중량 대비 출력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뭐 평상시에 타는 데 있어서는 아주 만족하면서 타고 있는 모델입니다. 그런데 뭐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은 개인적으로 토시온빔 뭐 가속 성능 같은 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뭐 고속으로 갔을 때도 힘이 부족해서 차가 안 나간다는 느낌이나 그런 답답한 느낌은 크지 않거든요. 후륜 서스펜션이 멀티링크가 아니라 토시온빔 밖에 들어가지 않고 옵션으로도 멀티링크를 선택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구입할 때 아쉬움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토시온빔이 무조건 싫다 이런 주의는 아닌데, 이 세단을 탈 때보다 SUV에서 토시온빔을 사용하니까 이런 충격, 노면 충격이라던가 아니면 그 충격이 발생했을 때 그 소음이 굉장히 좀 불쾌하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서스펜션에 대한 아쉬움이 많았고,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타는데 이 스티어링 휠도 뭐 나름 꽤 직관적이고 그런 뭐 별다른 문제 없이 타고 있습니다. 코나 디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풀옵션이에요. 3천만 원이 넘는 모델이에요. 저희 세금까지 해서 한 3,300 가까이 준 것 같아요. 코나 일렉트로닉을 아까 보니까 요거 시승하기 전에 이렇게 살펴보니까 되게 비교 자체가 안 될 정도로 옵션이 많아서 놀랐습니다.
간단한 디젤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승을 해보러 국도로 나왔는데요. 컴포트 모드입니다, 지금. 와, 전기차라서 그런지 가속 성능이 정말 빠르긴 빨라요. 여기 지금 영월이라서 차들이 별로 없어요. 그 밸런스가 좋다는 얘기가 요즘 좀 있던데, 오, 지금 역시 이 보세요, 이 코너링. 야, 좋습니다. 이거 재밌는데요, 차가? 무게 비율, 중심 뭐 이런 게 무게 배분도 좋은 것 같고, 무게 중심도 진짜 바닥 쪽으로 깔려 있어서 그런지 되게 그런 느낌이 좋아요. 그리고 이게 초반 가속이 좋잖아요, 전기차들은. 와, 내리막길에서는 뭐 진짜 무섭게 나가네요, 무섭게. 친환경 타이어라서 확실히 미끄러운 건 있거든요. 네, 방금은 컴포트 모드로 주행했는데 스포츠 모드로 드라이브 모드를 좀 바꿔볼게요. 스포츠 모드. 오, 와우, 씨, 엄청 완전 잘 나가요. 핸들은 별로 안 바뀌는 것 같거든요. 핸들 막 그렇게 묵직하거나 그런 느낌은 없어요. 그냥 좀 깔끔하다 정도지, 그런 독일의 수입차 그런 느낌은 아니고. 아우, 타이어 슬립이, 야, 진짜 빠르다. 이거 보세요. 와, 스포츠 모드로 하니까, 와, 스포츠 모드로 하니까 타이어가 이 출력을 감당을 못 해가지고 직진할 때도 막 이렇게 슬립이 나고, 코너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것 같고요. 이 정도였나 진짜? 근데 차가 정말 깔끔해요. 이게 지금 그래도 SUV잖아요. 소형 SUV인데 배터리 때문에 전고가 살짝 높아졌거든요. 재미있는 차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건. 와우, 핸들이 좀 무거워진 게 맞나? 좀 무거워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막 드라마틱하게 막 확 바뀌고 그런 건 아니에요. 조금 무거워진 것 같기도 하긴 한데, 코나 디젤을 타고 있다 보니까 그거랑 비교되는데, 이제 디젤은 막 엄청 빠르진 않아도 이 펀치력이, 그게 기분이 좋은데, 얘는 펀치력은 없어요. 펀치력은 없는데 그냥 쭉 가요. 속도가 확실히 가속 성능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에코 모드로 주행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이게 핸들이 좀 달라지긴 하네요. 이게 에코 모드에서는 슬립이 나거나 그 정도까지 출력을 빼내진 않고요. 그러니까 이게 출력 제한을 거는 것 같아요, 에코 모드에서는. 핸들이 좀 가벼워지긴 합니다. 아, 이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 이게 달라지긴 하는 거구나. 이게 40.3kgm 그 토크를 다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에코 모드에서는, 여간에서는 휠스핀이 일어나지 않고 있고, 그냥 차도 막 확 튀어나가는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어서 그냥 잘 나간다는 그 정도? 옛길이다 보니까 노면 상태가 좋지 않은 편입니다. 지금 이 아스팔트가 좀 오래된 아스팔트예요. 노면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멀티링크다 보니까 승차감도 토션빔을 사용하고 있는 디젤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회생제동을, 이렇게 브레이크 밟고 싶을 때 회생제동을 사용하면은 차가 멈춰요. 오토 모드가 있고, 수동으로 1, 2, 3, 4, 0단계부터 3단계까지가 있고, 그리고 회생제동 이 왼쪽 버튼을 꾹 누르면 완전히 멈춰섭니다. 아, 회생제동을 또 좀 약하게 거니까 고단 변속기 고단을 사용한 것처럼 쭉 미끄러져 내려가고, 패들로 회생제동을 더 걸면 저단 변속기를 사용하는 것처럼. 패들 시프트를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겠네요. 회생제동을 진짜 변속기 사용하듯이. 이거 머리 잘 쓴 것 같네요, 이거 진짜.
지금 오토 모드를 지원하고 있어서 앞에 차량이 있거나 아니면 제가 속도를 줄이면 이 회생제동이 자동으로 0단이었다가 뭐 1단, 2단, 3단 이런 식으로 바꿔주고 있고요. 또 회생제동 이 왼쪽 버튼을 지금 꾹 누르니까 이렇게 완전히 정차를 하기도 합니다. 이래서 원페달 드라이빙이 가능하다고 홍보하는 것 같아요. 가속 페달로만 밟고 또 제동은 이 핸들에 있는 패들 시프트 이용해서. 근데 이거 와인딩 하라고 만든 차 아닌데 저도 그거 알겠는데, 그러니까 타이어 친환경 타이어 말고 고성 타이어로 바꿔가지고 타도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에코모드에서는 회생제동이 걸리면 계기판에 몇 킬로가 더 충전이 됐다 이런 게 실시간으로 표기되고 있어서 이렇게 타면은 배터리가 별로 소모되지 않아 가지고 뭐 잘 운전하면은 한 번 충전해서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406km라고 하지만 조금 과장 보태면 500km도 주행 가능할 것 같아요. 디젤이 좀 하드하다면 전기차는 좀 그런 물렁한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노면이 안 좋은 곳을 일부러 찾아왔어요. 요즘은 조금 보기 힘든 이런 다리가 있는 이렇게 노면이 안 좋은 곳을 찾아왔는데, 아우, 멀티링크. 네, 날이 점점 어두워져 가지고 이제 안경으로 갈아 꼈어요. 선글라스 끼다가 안경 보고 이거 어떡하지? 참 생각해보니까 이 차가 무게 배분이 좀 좋다고 느껴지는 거는 그 후드나 범퍼 부분이 예전에는 강철로 그런 철로 만들어졌다면 이 전기차는 경량화 위해서 이 부분들을 알루미늄을 사용했다고 해요. 만약에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 그 베이스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배터리를 추가하면 차가 너무 무거워지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주행하면서 차가 무겁다는 느낌이 전혀 1도 안 느껴지거든요. 벌써 해가 졌네요. 이제 도심으로 들어왔는데요. 잔잔하게 부드럽게 흘러가는 이 느낌이 굉장히 좋게 느껴집니다. 요철도 부드럽게 넘어가고 도심에서 운전하기에 정말 좋은 세팅인 것 같아요. 이제 뭐 도심용으로는 사실 코나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도심용으로는 가성비가 아이오닉이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왜냐면 도심용으로는 이렇게 코나 EV처럼 주행거리가 400km씩 될 필요도 없고, 주행거리가 늘어나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오늘 이렇게 코나 전기차를 타보니까 현대차가 정말 요즘 차를 정말 잘 만드는구나. 단순히 이 주행거리만 400km로 늘어난 게 아니라 밸런스도 좋고, 이런 뭐 버튼 하나하나 이런 것들 만듦새도 좋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현대차가 아니구나, 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전기차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상품을 내놨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가격은 보조금을 받으면 2,900에서 3,100만 원대. 성능이나 주행 거리나 가격까지 생각하면 정말 이제쯤은 전기차 구입을 진지하게 고려해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오늘 코나 전기차를 시승하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뭐 보조금을 못 받으면은 아직까지는 가격이 4천만 원대 후반이니까 꽤 비싼 편이지만, 보조금이 좀 더 많이 풀렸으면 좋겠고, 또 전기 충전소가 아직까지 많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치고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이 별로 없고, 생각보다 전기차 충전소가 되게 많아요. 물론 아직도 그 인프라가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주유소만큼 많진 않으니까. 코나 디젤 같은 경우는 경유를 가득 채우면은 요즘 경유값이 한 1,400원 정도 하니까 요거 기준으로 해서 한 6만 원 가까이 나오거든요, 주유비가. 그런데 코나 전기차는 한 7,000원 정도면은
거의 80% 정도 충전을 할 수 있으니까 경제성을 따졌을 때도 코나 전기차가 월등히 좋고, 이 전기차는 주행거리가 길다 보니까 일주일에 뭐 자주 충전한다고 해도 한 2번이면은, 2번이 뭐예요? 사실 일주일에 한 번만 충전해도 되죠. 출퇴근용으로 쓴다고 하면. 주행하면서 이 주행거리, 주행 가는 거리와 실제 주행한 거리가 오차가 거의 없었다는 거고요. 첫 시승 영상이라서 상당히 부족하기도 하고 좀 더 잘하고 싶었는데 이제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데 요거는 이제 댓글 남겨주시면 차차 개선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멋진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